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던 순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아, 이거 오프라 윈프리가 한 말이죠? 네, 맞아요. 정말 그녀의 삶을 압축하는 문장 같아요. 오늘 저희가 다룰 자료들이 바로 이 오프라 윈프리, 한 인물의 정말 놀라운 삶의 여정을 담고 있는데요. 네, 뭐랄까,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죠? 그렇죠. 그 깊은 상처들, 가난, 차별, 이런 걸 딛고 어떻게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됐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마 흥미로운 지점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 이야기의 진짜 가치는 사실 성공 그 자체보다도 그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좌절하고 그걸 또 극복하고 그게 수백만 명에게 어떻게 영감을 주었는지 그 메시지의 본질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1954년 미시시피에서 태어났죠. 가난한 미혼모의 딸이었고요. 네, 감자포대 자루도 옷을 만들어 입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정말 상상하기 힘든 가난이었죠. 그런데도 어릴 때부터 좀 남달랐다고 해요. 3살 때 글을 읽고 교회에서 막 설교문에 낭독하고 그랬다면서요. 네, 맞아요. 정말 재능이 있었던 거죠. 근데 동시에 9살 때 겪었던 그 끔찍한 성적 학대, 아, 네. 그리고 굉장히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자랐잖아요. 그게 10대 시절을 뭐랄까 방황과 깊은 슬픔으로 물들였죠. 14살에는 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금방 세상을 떠났다고 하고요. 참. 네,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근데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해요. 이 기뻤던 상처, 상실감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오프라가 사람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또 진솔하게 다가가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자신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렇죠. 당신도 괜찮지 않군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을 먼저 드러낼 수 있었던 거죠. 고통의 경험이 오히려 타인을 이해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된 거예요. 정말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려는 그런 인간의 힘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다행히 나중에는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면서 좀 안정을 찾고 공부의 즐거움도 알게 됐다고 하죠. 자존감도 회복하고요. 네, 아버지의 교육이 엄격했지만 지지적이어서 거기서 힘을 많이 얻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17살에 라디오 공모전에 나가서 상을 받아요. 아, 그게 방송계 입문의 계기가 된 거군요. 네, 그걸 계기로 지역 방송국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근데 뭐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니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인종이나 또 외모에 대한 편견 같은 것도 있었을 테고요. 네, 그런 편견도 있었고 심지어 뉴스 앵커 시절에는 너무 감정을 드러낸다는 이유로 해고까지 당합니다. 아, 해고까지요. 감정을 드러냈다는 게 이유라니 좀.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역설적인 게 그 해고가 오히려 결정적인 전환점이 돼요. 어떡해요? 자신의 그 솔직함, 감정 표현,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뉴스 앵커로서는 약점이라고 지적받았지만 이걸 오히려 강점으로 살릴 수 있는 토크쇼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된 거죠. 와, 정말 위기를 기회로 만든 거네요. 약점을 강점으로.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1984년에 시카고 지역방송국에서 당시에는 시청률이 낮았던 토크쇼 진행을 맡게 되죠. 네, 근데 맞자마자 단숨에 1위로 만들어버려요. 대단하네요, 진짜. 그리고 곧바로 자기 이름을 내건 오프라 윈프리 쇼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토크쇼의 역사를 새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맞아요. 그냥 뭐 유명 연예인들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런 쇼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진솔한 이야기, 또 사회 문제, 심리적인 상처 같은 것들을 정면으로 다뤘어요. 그 유명한 질문 Are you okay? 당신은 괜찮나요? 이게 정말 상징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질문 하나가 많은 걸 담고 있죠. 특히 오프라 자신이 먼저 자기 상처를 고백하면서 시작하니까요. 시청자나 출연자들이 마음을 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런 깊은 유대감이 형성됐군요. 네, 그러면서 엄청난 사회문화적 파급력이 생겨났고 그게 바로 오프라 효과라는 말까지 만들어낸 거죠. 맞아요. 오프라가 방송에서 책 한 번 언급하면 바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렇죠. 특히 오프라 북클럽은 뭐 거의 출판계 지형을 바꿨다고 할 정도니까요. 무명 작가들도 스타로 만들고. 정말 대단한 영향력입니다. 근데 이 영향력이 쇼에만 머물지 않았잖아요. 네, 맞아요. 쇼의 성공을 발판 삼아서 출판, 영화 제작에도 뛰어들고 또 자선 사업에도 엄청난 투자를 하죠. 미국이나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2011년에는 아예 자신의 방송 네트워크 OWN, 오프라 윈프레이 네트워크를 설립했죠. 거의 뭐 미디어 제국을 건설한 셈이네요. 네, 자신의 가치관을 담은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뭐 2008년에 오바마 당시 대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것처럼 사회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고요.
이 모든 활동의 근원적인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 보세요? 저는 결국 진정성이라고 생각해요. 흑인 여성이자 또 학대 생존자로서 자신이 겪었던 그 경험들, 그걸 바탕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자신의 상처가 오히려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상처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죠. 그리고 이런 엄청난 성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건 아마 꾸준한 자기 성찰 덕분일 거예요. 명상이나 감사일기 같은 거요. 아, 그런 내면 관리가 중요했겠네요. 스스로를 여전히 상처받은 소녀라고 여기신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화려한 성공 이면에는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이 받은 것을 나누려는 그런 태도가 그녀를 계속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오프라 윈프리의 삶은 정말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고 또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는 힘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 같아요. 네. 시련이 끝이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주죠. 그렇죠. 그녀의 이야기는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마주했던 가장 큰 어려움은 혹시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 경험이 좀 역설적이지만 당신에게 어떤 특별한 강점이나 통찰력을 주지는 않았을까요? 아, 네.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시간을 내서 꼭 씹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깊은 울림과 어떤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